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하권의 맹추위가 전국을 덮쳤습니다. 절기상 입동은 지났다지만 겨울이 한 달이나 일찍 찾아왔나 싶을 정도인데요. 강원도 철원과 설악산은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졌고 제주 한라산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3도까지 떨어져 오늘보다 더 추워지면서 이번 추위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류현준 기자입니다. 오늘도 추위는 계속됐습니다. 평소 나들이 객들로 북적이던 서울 한강공원은 휴일에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목도리까지 둘렀지만 칼바람은 매섭게 파고듭니다. 많이 춥고요. 이렇게 추운 줄 몰랐으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지난 주만 해도 사람들이 몰렸던 자전거 대여점에도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5분의 1 정도 줄었다고 봐요. 영하권으로 떨어지면 한강에 놀러 나오시는 분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더 분주해진 곳도 있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순대거리. 하얀 김을 모락모락 피어내는 뜨거운 국밥이 추위 속엔 더없이 반갑습니다. 추워질수록 우리 같은 경우에는 뜻이다 보니까 매출이 좀 어려지고. 오늘 아침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2도로 이틀 연속 0도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기온은 더 낮았습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1시인데요. 한낮인데도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기온은 영하권 밑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는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곳곳을 꽁꽁 얼렸습니다. 설악산 영하 10.8도, 철원 영하 10.7도를 기록했고 경기 파주 영하 6.4도, 경북 의성 영하 4.7도 등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이 관측된 곳도 많았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 제주 한라산에는 첫눈이 내렸는데 작년보다 18일이나 빠릅니다.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으로 인해 제주도 산지에는 올해 첫눈이 내렸고 기상청은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 절정에 이르겠고 화요일 낮부터 차츰 풀리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세게 불면서 화재도 이어졌습니다. 휴일 고속도로 곳곳에선 정체 행렬을 못 보고 앞차를 들이받는 등 다중 추돌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도로에 소방차들이 늘어서 있고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소방대원들이 회색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옆 건물을 향해 연신 물을 뿌려댑니다. 오늘 오후 5시쯤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고층 건물 주차타워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연기가 이제 점점 심해지면서 소방차들이 계속 더 오는 걸 보고 타는 냄새 좀 많이 났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4명이 대피했으며 일부 주차 차량도 불에 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발화 지점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엔 경기 광주시 초월읍의 한 이불 창고에서 불이 나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근처 주민 2명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극심한 정체를 빚는 고속도로가 마치 주차장 같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에는 버스 여러 대가 비스듬하게 멈춰서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죽전 휴게소 근처에서 고속버스 5대가 연달아 부딪혔습니다. 뒷유리 다 파손되고 커튼이 나부끼는 정도 더더라고요. 이 사고로 6명이 타박상 등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먼저 발생한 사고 현장 앞에서 속도를 줄인 버스를 뒤따르던 버스가 그대로 들이받으면서 연달아 추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후 3시쯤엔 당진 영덕고속도로 대전 방향 유성터널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등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이 증가되는 상태에서 앞 차량을 추돌하면서 밀려서 사고가 난 거죠. 경찰은 정체 상황에서 화물차가 앞서가던 SUV를 들이받은 뒤 해당 SUV가 밀려나 다른 차량들에 부딪히면서 연쇄 추돌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대 규모의 병원을 다시 공격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병원의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인큐베이터에 있던 신생아까지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럽 각지에서는 전쟁을 끝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재홍 기자입니다. 폭발 소리에 놀란 사람들이 쏜살같이 건물로 도망칩니다. 이미 병원 마당은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전기가 끊겨 인큐베이터의 산소 공급마저 중단되자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도 멈췄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은신처로 의심하는 알시파 병원을 포함해 미수가 2명 등 환자 5명이 숨졌고 아기들 수십 명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현지 민간단체는 전했습니다. Mainly in Shifa Hospital is horrible, and it was airstrike, especially on the fourth floor of the maternity unit. 이스라엘군은 주말 사이 지하 터널 한 곳을 포함해 모두 11곳의 하마스 전초 기지를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와의 전쟁이 끝나도 가자 지구의 통제권은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לא יהיה יותר איום מרצועת עזה על מדינת ישראל. וכדי להבטיח שלא יהיה איום כזה, כל זמן שצריך, צה"ל ימשיך לשלוט ביטחונית ברצועת עזה כדי למנוע טרור ממנה. 이슬람권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을 격렬하게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이슬람 협력기구 특별 정상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포위를 끝내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دعوة على الإفراج عن الرهائن والمحتجزين وحفظ الأرواح والأبرياء. إننا أمام كارثة إنسانية تشهد على فشل مجلس الأمن والمجتمع الدولي. 이런 가운데 유럽 곳곳에서는 종전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벨기에, 독일까지 주말 사이 수천 명이 모여 전쟁을 멈추고 인도주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정부와 안 된다는 의사들 사이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의대 증원을 주장해온 서울대 의대 교수에 대해 징계 절차에까지 나섰는데요. 여기 OECD 통계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의사 소득,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최대 6.8배로 OECD 전체 회원국 중 격차가 가장 컸습니다. 그럼 의사 수는 어떨까요? 인구 1000명당 2.6명, OECD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솔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개원한 의사의 연평균 소득은 3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봉직이, 이른바 월급쟁이 의사도 1억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의사 전체 평균은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작년 정부가 처음 작성한 공식 통계에서 의사의 고소득이 실제 확인된 겁니다. 그렇다면 의사는 다른 근로자들보다는 얼마나 더 많이 벌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근 보고서에 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을 개업한 전문의의 경우 전체 노동자 평균보다 6.8배 돈을 더 벌어 이번 OECD 조사 중 최대 격차를 기록했습니다. 월급쟁이인 봉직 전문의도 4.4배,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도 최대 3배까지 돈을 더 버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의사가 돈을 많이 버는 배경 중 하나로 단연 부족한 의사 수가 꼽힙니다. 의사 한 사람이 진료하는 환자가 많아져서 의사의 소득이 올라가고요. 특히 개원의의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덩달아 대학 교수, 병원에 근무하는 봉직의 월급까지 올라가는 악순환의 구조를.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 OECD 평균 3.7명에 한참 못 미치면서 일본과 콜롬비아, 멕시코, 티르키예와 함께 최하위권에 자리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조차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73명에 불과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전체 의사 소득이 반영되지만 사보험이 발달한 해외에선 의사 소득이 불투명하다는 통계상 문제가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해온 정부는 전국 40개 의대에게 정원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전수조사한 결과를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시외 고속버스가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의 유일한 교통수단인데요. 승객이 줄면서 업체들은 노선을 축소하고 있고 버스 터미널 역시 운영난에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방 소멸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창 시외버스 터미널. 승객들의 주 목적지는 바로 병원입니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 버스를 타고 도시 지역 병원을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 일찍 갔다가 원주나 서울을 일찍 갔다가 오후 되면 다시 또 이렇게. 예전에는 하루 40-50대가 정차했지만 지금은 서울과 원주, 정선을 오가는 버스 15대가 전부입니다. 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에 수익이 적은 노선부터 운행을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행하는 버스가 줄어들다 보니 터미널 운영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평창터미널 사업자는 최근 경영난으로 터미널을 유지할 수가 없다며 운영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터미널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는데 결국 평창군이 매입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인구 4만의 자체 예산으로 부담이 크지만 터미널 폐쇄가 지역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지자체가 운영을 이어가는 경우는 다행입니다. 원주와 성남 등 제법 규모가 있는 터미널을 포함해 2017년 이후 경영 악화로 아예 문을 닫은 터미널이 전국적으로 23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경영난에 버스 업체는 벽지 노선 운행을 줄이고 터미널까지 폐쇄 위기에 처하면서 결과적으로 농촌 지역의 인구 소멸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 시외 고속버스도 대중교통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우등 고속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정부 보조금 지원 등 국가의 재정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서 지역의 거점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시외 고속버스 운행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농촌 지역의 인구 소멸에 대응하는 또 하나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반입니다.